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내에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엠퍼시 프로세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의 모든 것을 꼭꼭 집어 알려주는 공감 스페셜리스트 박현주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왜 공감을 제대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드물까요? 공감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감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감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엠퍼시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의 저자 헬렌 리스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데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내에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발한 엠퍼시 프로세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퍼시 프로세스로 의료진을 트레이닝한 결과 의사들의 공감력은 크게 향상되고 또 의사들에게 더 큰 공감과 존중을 받은 환자들은 의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권고사항을 잘 따라서 건강이 더욱 개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자들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이 공감훈련 프로그램 연구에 따르면 환자와 더 많이 공감하고 교류하면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피로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을 받는 환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공감을 하는 의사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엠퍼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좀 설명 들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언어로도 하지만 비언어로도 소통을 합니다. 메러비언도프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상대에게 언어적 요소는 7%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는 9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 이 비언어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제게 묻습니다. 화났지? 아니, 나 화 안 났어. 뭘?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다니까? 자, 여러분,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네, 정답은 화 났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화 안 났다고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화난 줄 어떻게 아셨나요? 네, 그렇죠. 눈빛, 표정, 그리고 음성 톤, 고적 이런 걸 보고 제가 화났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평소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언어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언어적 요소는 무의식적으로 진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가 서로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언어를 신뢰해야 합니다. 언어와 비언어가 서로 다를 때, 그때는 이 비언어를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비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비언어적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네,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비언어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공감을 할 때도 이 비언어적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언어로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엠퍼시 프로세스는 이 비언어적 공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공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감 단어인 엠퍼시를 그대로 따서 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인데요. 아이 컨택, 눈 맞춤을 뜻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는 것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가 엄마와 눈을 맞추는 순간 두 사람의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아기가 엄마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과 그런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눈맞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많이들 보셨죠? 네, 저도 봤는데요. 아바타 속에서 네이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I see you. 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과의 연결과 그리고 공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M, Muscle of Facial Expression입니다. 표정 근육을 뜻하는데요. 상대방의 이 얼굴 표정을 보면 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면 짜증나거나 기분 나쁜 상태이고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 그러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러링 아시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마치 거울에 이렇게 비춰주듯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데요. 이 미러링을 통해서 타인의 표정을 따라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구에서 공감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잘 읽어내고요. 그리고 공감력이 낮으면 상대방의 그 표정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감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미세한 얼굴 표정을 아주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를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P, posture, 자세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 자세만 보아도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 처진 어깨는 슬프거나 낙담한 상태일 수가 있고요. 등을 이렇게 곧게 펴고 앉은 자세는 자신감이나 희망감을 나타냅니다. 만일 의사가 환자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그래서 상체를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 환자는 열린 마음으로 나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팔짱을 낀 자세는요, 약간 호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신호이겠죠. 코칭 세션에서 저도 사실 고객의 동작이나 자세를 종종 따라 하는데요. 한 고객은 이렇게 머리를 자주 이렇게 쓸어 넘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저도 간간히 머리를 이렇게 쓸어서 넘깁니다. 이렇게 자신과 같은 동작을 미러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가깝게 느껴져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A, affect, 객관적으로 감정 읽기를 뜻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금방 와닿진 않으시죠? 이것은 상대방의 그 얼굴에서 감정을 파악했으면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좌절했는지 분노했는지 아니면 짜증스러운 건지 이러한 그 감정 단어를 구체적으로 붙여줄 때 이렇게 하면 상대의 감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T, tone of voice, 어조인데요. 이 어조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주요한 요소이자 또 공감의 그 핵심 요소입니다. 말의 그 속도나 높낮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나 화 안 났다니까. 네, 이런 어떤 톤이나 고절을 듣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조와 그 속도를 내가 따라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로하는 어조는 상대방이 이해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지쳤거나 마음이 안 좋을 때 어조가 다운됐다면 나도 어조와 억양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너무나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공감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조와 억양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상대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활기찬 어조를 보인다면 나도 속도를 올려서 에너지도 높여야 합니다. 6번째, H는 hearing the whole person, 공감적 경청하기를 뜻하는데요. 이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의 생각, 감정,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감정은 내려놓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어조와 억양도 살피셔야 하고요. 또 상대방의 표정, 눈빛, 제스처 이 모든 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또 인지적인 공감과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올린 진짜 공감을 합시다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Y는 your response, 당신의 반응을 뜻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이런 공감적 경청을 하다 보면 타인의 감정에 나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반응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엠퍼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자세를 보고 감정을 파악해야 하고요. 또 그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조를 통해서도 감정을 파악하고 또 공감적 경청을 합니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서 읽은 감정, 생각, 느낌을 말과 행동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엠퍼시 공감법입니다. 잘 정리되셨죠?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감 능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익힌 엠퍼시 공감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제 동영상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공감 문화 확산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